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워킹맘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5월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날씨도 따뜻하고 참 나들이 하기 좋은 시기인데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아쉬움이 많네요.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하기에 걸림돌이 많은데 더 이상은 중국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주말 아침 7시에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운동복을 입고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이른 시간인데도 몇몇 어르신들도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유난히도 크게 짹짹거리는 새들 소리와 이른 아침이라서 한적한 공원과 깨끗한 도로와 주변의 산책길에 있는 꽃잔디, 그리고 이웃 아파트 담장에 피어있는 붉은 장미꽃들을 보니까 멀리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기분이 상쾌하고 즐겁더라고요. 늘상 자차로만 움직인 탓에 동네 구석구석을 가보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건물의 후문 쪽에는 작은 언덕배기 야산이 있는데 어느새 구청에서 산책길을 따라 봄꽃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웃 주민들이 만든 조그맣게 텃밭도 있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게이트볼장도 있었어요. 결혼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쭉 이 건물에서 살았지만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늘 주말이면 차로 멀리 떠나서 나들이를 갈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 주변이 이쁜 곳이 많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미세먼지가 좀 더 거치면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산책해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와서 샤워를 한 후에 아직까지도 맛있게 잠들어 있는 6살 아들과 9살 딸을 쳐다보는데 이런 것이 참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방을 번갈아 가면서 자는 모습을 잠깐씩 지켜봤습니다. 이 맛에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서 키는 거구나 싶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도 넉넉지 않았어도 이런 맛에 자식을 여럿을 낳고 고생하면서 키우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엔 왜 맨날 일만 하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자식 때문에 고생인지도 모르고 사셨던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둘 낳으시고 제 나이 때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서 우리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남편이 있어줘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주로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을 벌어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로 회상할 때면 늘 그러셨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집에서 얘들 잘하는 것 보고 돌보고만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난 우리 아들들이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말이다. 엄마의 정도 모르고 산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단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아주버니가 훌륭히 잘 자라주었던 거죠. 하지만 아주버니도 그런 시어머니께 불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키워주셨던 남편의 외할머님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사시면서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것저것을 많이 하시다가 느즈막하게 시작한 마사지 샵이 꽤나 잘 되었고 고객층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 가게에서 전신 마사지도 공짜로 받았어요. 남편 말로는 매일 현금 수입도 짭짤한 것 같았다고 했는데 달리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편이셨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혼자서 넉찍한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니와 형님은 두 분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님은 애들 때문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핑계였고 실은 시어머니 가게를 탐내고 있었던 서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주버니 아파트나 저희 신혼집도 모두 다 시어머니의 돈으로 해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번 돈을 모두 다 아주버니와 남편에게 쏟아부을 작정이셨죠. 그동안 돈 버느라 잘 키우지도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셨어요.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이나 잘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 텐데 아주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집에서 맡겨지다시피 하고 떨어져 지냈던 기억들이 많이 슬프고 가슴이 아팠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두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니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참 잘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이렇게 퍼주시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두었으니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쿨한 성격이신더라 며느리 앞이라고 해서 굴림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간섭 한 번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께 참 잘하더라고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형님은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잘 다니던 회사를 애들 핑계 삼아 그만두더니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를 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자식과도 떨어져 산 세월이 많았는데 뒤늦게라도 자식과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요새 세상에 홀시어머니와 합가하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그 말에 깜빡 속았습니다. 와, 우리 형님이 정말 효부다. 대인배네. 모두들 다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했었죠. 시어머니도 싫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서 사는 것도 무척 지겹다고도 하셨으니까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재혼이다 뭐다 그런 것은 사치여서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 몸은 많이 늙고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도 팔자를 고치고 살라고 여러 번의 재혼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두고 온 아들들 때문에 뿌리치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노년에 장성한 두 아들들이 있음에도 혼자서 쓸쓸하셨는지 형님이 합가자고 하는 말을 참으로 고맙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게 일로 바빠서 어차피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었지만 매일 큰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도 팔고 아주버니 아파트도 팔아서 좀 더 큰 평수대로 새 아파트를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버니 명의로 사주시는 데 보태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행복하게 사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큰 며느린 형님이 자주 시어머니 가게에 오더랍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사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가고 했다네요. 착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눈도장을 찍으러 왔던 거였어요. 한두 번씩 와서 들리곤 했던 것이 어느새 매일처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카운터도 보고 고객 관리도 자청해서 했다네요. 애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형님은 친정엄마를 집으로 오시게까지 해서 애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까지 시어머니 마사지 샵에 열심히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두고 시어머니는 많이 칭찬을 하셨었죠. 시어머니가 힘들까 봐서 일을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던지 시어머니도 의심도 하지 않고 가게 고객 장부도 맡기게 되었고 고객 관리나 운영의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까울 게 없으셨죠. 그렇게 해서 어느새 시어머니의 가게는 형님이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가게를 잘 볼 테니까 걱정 말고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픈 것도 없는데 안색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집으로 들어가 쉬라고 하더랍니다. 원래 평생을 놀고 먹어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극구 싫다고 했다는데 오시는 고객들이 시어머니 그 피곤한 얼굴을 보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릴 거라면서 무조건 집에 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차차에 가게를 나오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줄 아셨대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독단으로 시어머니 피부 마사지 샵을 마음대로 운영하더랍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부분 리모델링도 했고 고객들한테 이벤트도 하곤 했는데 시어머니 보시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아서 크게 야단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렇지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어느 날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래요. 어머니, 이제는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샵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시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왜 고집을 펴시냐면서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신경질을 부리더랍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저의 친정엄마도 이제까지 어머니 손주들을 돌봐주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젠 더 이상 못 맡겨요. 이젠 어머니가 집에서 제 대신에 애들 좀 봐주세요. 어머니도 좋잖아요. 이제껏 일만 하셨는데요. 이젠 일은 젊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좀 보면서 집에서 편안히 계세요. 너무 얼척이 없는 것이 의논과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며 완전 명령식이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셨대요. 애들과 집안 살림은 며느리 네가 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형님이 완전히 돌변해서 시어머니를 몰아붙였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를 잡더랍니다. 아주버니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잘 해왔던 형님의 말만 믿고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샵에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래요. 형님이 반찬이나 집안일을 퇴근 후에 와서 다 한다고 했다면서 시어머니는 그냥 애들만 학원 보낼 시간에 제때 가는지 그리고 간식도 챙겨주고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깥일만 하고 사셨고 경제관념도 투철한 시어머니께서 순순히 큰며느리에게 고스란히 가게를 넘겨줄리 만무했었죠. 그때서야 큰며느리의 속셈을 파악하신 시어머니는 단칼에 못 자르듯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주버니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니가 형님이 효부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간곡하게 시어머니한테 쉬엄쉬엄 1차적으로 한 일주일간만이라도 집에서 쉬어보라고 부탁을 하는데 큰며느리의 속셈을 알면서도 거절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다고 했어요. 형님은 자기 뜻대로 시어머니 가게를 빼앗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게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을 시키더래요. 장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애들 밥 먹여야 하니까 김치도 담궈달라고 하더래요. 매번 사 먹는 김치가 맛이 없다면서 김치를 직접 담아 달라더랍니다. 일하는 며느리이니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고 거를 끼도 없이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마치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며느리살이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되도록이면 다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의 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할 일만 늘어놓고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점검만 하고 자빠졌더래요.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이 괘씸했지만 어쩌나 두고 보자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다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 형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말에도 형님은 샵에 나갔기 때문에 아주버니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한우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아주버니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영아,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네 덕분에 아들 얼굴도 맨날 보고 손주들도 맨날 보고 잘 살았다. 그러자 아주버니가 깜짝 놀라며 그랬습니다. 아니 꼭 어디 멀리라도 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그래, 사실은 가시집은 여기 네 동생네가 같이 살자고 그러는구나. 너네 식구하고 웬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네 동생과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는 아주버니를 쳐다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께 함께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직 신혼이긴 하지만 언제 엄마랑 한 집에 함께 살아보겠어. 그동안 형과 살아봤으니까 공평하게 우리랑도 사셔야지. 어차피 계속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달간만 같이 지내실 거야.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모르시겠지만 어머니가 쉬시려고 형님이 어머니 대신해서 가게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자 금시초문이었다는 듯이 아주버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버니도 생각해보세요. 손주들 밥해 먹이고 학원 챙겨보내시고 집안일에 반찬 준비까지. 이건 차라리 어머니가 샵에 나가신 것이 더 나은 거죠. 제가 보다 못해서 어머니가 힘드신 것 같아서
여기보단 저희네 집이 애들도 없으니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뭐 형님이야. 처음부터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라고 어머니 대신해서 형님이 샵에 나가셨다고 하니까 따로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아주버니에게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요. 그러자 아주버니는 머쓱해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여기서 힘드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와 어머니가 함께 살 집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어머니 모시고 떠날 거예요. 중간에 수영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이삿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집을 완벽히 정리한 후에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그러자 아주버니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라고 하시면서 돈을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제 계좌번호를 딱 아셨어요. 저야 물론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짐을 함께 챙겼고 미리 이사할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바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주도에 있는 저에게 불이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갔다면서? 네. 나한테 왜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 아주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일정을 갑자기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왜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돌아오시면 샵에 다시 나온다고 하시던가? 당연하죠. 어머니가 일이 있으셔야지. 젊게 사시죠. 집에 그냥 계시면 절대 안 되죠. 당연한 소리를 물으세요. 아, 그래? 형님, 마침 형님이 전화를 주셔서 드리는 말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회계부서에 있어서 좀 알거든요. 어머니 샵에 금전출납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셔서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면 곧바로 제게 몽땅 한번 제대로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빠짐없이 미리 잘 챙겨 놓으시고 작은 거라도 꼼꼼히 적어 놓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출처가 샜는지 알 수 없으니까 밝힐 때까지 조사하려면 피곤해져요. 아셨죠? 뭐라고? 어머니가 가게장부를 동서에게 맡긴다고 하셨단 말이야?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회사에서 맨날 하는 일이라서 시건 좀 먹게 해요. 대신에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 맞추느라 형님이나 저나 무척 힘들어지니까 꼼꼼히 잘 적어 놓으세요. 부탁해요. 시어머니도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덕분에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잘 놀다가 올 테니까 샵을 잘 봐달라고 하셨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샵이 쉬는 날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입주 청소를 부탁을 했고 다시 한번 가서 걸레질 좀 다시 하고 시어머니 이삿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떨떠름한 목소리로 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표정이 어떨지 예상이 갔습니다. 머리를 쥐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꼬마 빌딩을 남편 앞으로 사주신 것을 알았다면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아주버니 앞으로 큰 평수대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셨으니 공평하게 작은 아들 명의로 꼬마 빌딩을 사주신 겁니다. 제가 비록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시기였지만 시어머니에겐 인생이 있어서 다시 오기 힘든 휴식기 황금기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장기 휴가를 내고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도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저도 결혼이다 뭐다 여유도 없이 달려만 왔었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자연과 함께 하면서 많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참 휴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셨고 같은 여자로서 옛날 얘기도 들려주시는데 그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속내도 드러내놓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시어머니 샵을 잘 지켜준 형님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와서 저한테 상당히 깨졌어요. 그동안 형님이
가계장부를 엉망진창을 해왔더라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냥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 때문에 형님은 저에게 한참을 혼이 났습니다. 결국엔 제가 시어머니 가계장부를 맡아서 정리를 해오고 있고 수시로 샵에 들러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 샵에 들리는 날에는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사장이 시어머니보다도 제가 실세라고 하던데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진작에 저에게 질려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해서 시어머니 샵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제가 형님보다는 나이는 어려도 한번 물고 넘어지면 끝장을 보는 타입이라서 알아서 몸을 사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다시 신혼의 분위기를 되찾았고 시어머니도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되찾으셨으면서도 저와 남편과 아주버니와 형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표 참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엄마이고 아빠이고 며느리이고 시어머니이고 친정엄마가 될 텐데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